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선거전 양상이 점점 과열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거, 현재 당내 경선 과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만일에 예년 같으면은 이미 좀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미국 정치 주류, 정치 주도권이 일반 시민들한테 신뢰를 너무 잃다 보니까 네. 이번에 한 축인 공화당 후보 중에서 장외 후보, 변칙 후보라 그러죠. 네. 그 도무지 대통령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네. 지지율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지금 전문가들, 선수들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네. 이 11월 들어오면서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공화당 쪽에 보면은 예선전 없이 본선을 치를 수 없으니까 네. 야, 이게 예선전에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본선에 가면 대통령이 될 것 같지가 않고 네. 이게 아직 공화당 쪽 내부의 공화당 내부의 고민이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이분이 뭔가 민주당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민주당의 정강 정책에는 좀 부족한데 네. 새로운 게 없는데 네. 이게 본선에서 공화당의 누가 될까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아마 어떻든 본격적인 예선전 본선은 2월 1일서부터니까 아직 한 달간 그러니까 주의 깊게 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는 야 과연 최초의 여성 대통령 또 부부 대통령이 나올 네, 건가? 네. 이게 2008년도에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냐 여성 대통령이냐 여기에 좀 그 집중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적인 관전 포인트는 부부 대통령, 여성 대통령 이게 이룰 건가? 네. 그다음에 사실 우리 아시안 중에 한인들 그렇 한가하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아시아로의 회귀, 네. 피보트 아시아라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굉장히 적극적이고도 공격적으로 중국에 대항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다음번 미국의 권력이 어디로 가서 어떤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이라는 이 대국 가운데에 끼어 있는 한국이라는 이 존립이 어떻게 갈 거라는 거에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때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미주 한인으로서 이번 대통령 선거 볼 때 가장 중요하고도 비중 있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면은 차기 대통령의 아시아의 정책이 어떻게 갈 건가? 과연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네. 이 대한민국이 또 해외에 퍼져 있는 한국인들이 어떤 처지가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한인들의 관전 포인트는 차기의 대외 정책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라고 보는 게 맞을 거라고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전에 가장 큰 변수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의 정치권이 선출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정치인들 이게 지금서부터 좀 나와야 됩니다. 네. 냉전이 끝나고 좀 되는가 했더니만 10년 클린턴이 이 뭔가를 만들어 놓는가 했더니만 테러가 갑자기 터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1년서부터 10년서부터 한 12, 13년은 없던 10년 뭐 이렇게 하자는 게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제 의견이라서 지금쯤 이게 뭔가 새로운 100년에 미국이 갈 방향이 이 정책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가 여러 가지 있죠. 가치 이슈가 그렇고서 이 조세 제도라든지 네. 이민 정책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파리 테러가 터지면서 야 이게 안전의 문제가 아직까지 미국이 어렵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 며칠 사이에 미국의 이 전문가들, 오피니언 리더들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보면 가장 큰 변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대외 정책 특히 이슬람권에서 지금 이렇게 정말 그 화라선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종교적 팽창, 종교적 근본주의에 대한 문제를 미국 리더십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후보의 공약이 어떻게 갈 건가라는 거가 아무래도 가장 큰 변수가 아니겠는가. 오바마 대통령 분명한 게 전 세계에 미국의 적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게 이제 큐바하고도 수교했죠. 이란 문제도 해결하지.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이어질 건가.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는가. 이게 변수 같습니다. 네. 그 국제사회 문제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만 한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인 사회와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문제가 역시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중요합니다. 예, 마이너리티 힘을 쓰기 시작한 게 2005년 지나면서인데요. 네. 지금 이번 선거에는 아시안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네.
블랙이랑 히스패닉은 이미 민주당 표다라고 이게 네. 거의 결정돼 있습니다. 사실 선거 때마다 날아다니는 게 이제 애시안 표인데요. 네. 애시안들의 표심이라는 게 이게 연애는 하지만 결혼 안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네.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중산층 정도라고 해가지고 공화당 성향인데 이런 이민 정책이라든지 사회 가치 이슈, 리버럴한 면에서는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에 어느 쪽인가 잘 모르죠. 아시안 중에 제일 정치적으로다가 참여가 많이 되고 있고 결집이 된다. 이 코리언인데 네. 그래서 이번 선거 때에 전국에 퍼져 있는 한인 유권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많이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모처럼 오는 시선을 네. 우리가 좀 묶어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2016 대통령 선거 때 프라이머리 때 각 지역에서 나오는 예선 때서부터 한국인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2016년 대통령 선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좀 달라졌습니다. 네. 예년에는 프라이머리가 1월 첫 화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이번에는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거는 거의 한 달 내에 이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는 프라이머리 향배요. 네. 거기에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개 주를 한 달에 다 치르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한 달에 결판이 날 것 같은데 네. 이때 집중해서 좀 봐야 되는데 2월 1일, 2월 2일 네. 아이오와 커커스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7월에 양당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내는 전당대 그리고 네. 11월에 선거. 네. 2016년 선거가 이렇게 끝나면서 차기 미국의 백악관 주인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내년 초부터 바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